다들 영화 매트릭스 봤지? 매트릭스를 볼 때마다 생각하는 건데 이건 그냥 영화 속의 이야기가 아니야. 모피어스가 네오한 대약 2개를 내미는 장면을 상상해봐. 빨간 약, 파란 약. 이 중에서 파란 약을 먹으면 그냥 지금처럼 살면 돼. 매일 아침 일어나서 출근하고 일하고 밥 먹고 퇴근하고 잠드는 그 일상. 근데 빨간 약을 먹으면 거대한 에너지 감옥인 이 시스템에서 벗어나 진짜 나로 살게 될 거야. 오늘 이 이야기를 꺼내는 이유는 단 하나야. 이걸 모르면 평생 남의 배터리로 살다 끝날 수밖에 없거든. 열심히 사는데 왜 자꾸 마음은 공허하고 돈은 안 모이고 세상은 나를 화나게만 할까? 노력이 부족해서가 아니야. 보이지 않는 에너지 갈취 시스템, 펜듈럼의 정체를 모르기 때문이야. 오늘 영상 하나로 인생 주도권이 완전히 바뀔 거야. 빨간 약 먹을 준비됐지? 우리의 에너지를 이렇게 빨아먹고 사는 존재, 그 존재에 대해 말해줄게. 이름은 펜듈럼이야. 러시아의 양자물리학자였던 바딤 젤란드가 쓴 책 중에 리얼리티 트랜서핑이란 책이 있어. 영성 분야에서는 사실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책인데 이 책에서 소개한 개념이 바로 펜듈럼이야. 이 펜듈럼은 쉽게 말해서 여러 사람의 생각과 감정이 한데 뭉쳐져 만들어진 거대한 에너지 덩어리야. 리얼리티 트랜서핑에서는 이걸 독립적인 생명체처럼 설명해. 사람들이 어떤 주제에 열광하거나 분노할 때 그 에너지가 공중에 흩어지지 않고 하나로 모여서 자기만의 의지를 가진 괴물이 되는 거지. 이 괴물은 오직 하나. 사람들의 관심을 먹고 살아. 네가 그 주제를 좋아하든 싫어하든 상관없어. 그냥 그쪽을 쳐다보고 감정을 쏟아붓는 순간 펜듈럼은 영혼의 빨대를 꽂고 에너지를 쪽쪽 빨아먹으며 덩치를 키워. 처음 들으면 이게 무슨 댕소린가 싶고 너무 추상적으로 느껴질 수도 있어. 하지만 우리 주변을 조금만 관찰해보면 펜듈럼의 존재는 너무나 명확해. 아주 쉬운 예로 축구 경기장을 한번 떠올려보자. 수만 명의 관중이 경기장에 모여있다고 상상해봐. 응원가가 터져나오고 결정적인 순간에 골이 들어가는 찰나 경기장 전체를 뒤덮는 그 압도적인 공기 느껴본 적 있어? 축구에 별 관심 없이 그냥 친구 따라온 사람조차 그 순간만큼은 자기도 모르게 벌떡 일어나서 소리 지르고 발을 동동 구르잖아. 평소엔 조용하던 사람이 갑자기 왜 그러는 걸까? 그건 개인의 의지가 아니야. 경기장에 모인 수만 명의 흥분과 열광이 하나로 뭉쳐서 거대한 펜듈럼을 만들었고 그 에너지의 흐름이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을 강제로 휩쓸어버린 거야. 사실 지금 예시로 든 건 플래시 펜듈럼이라고 해서 잠깐 반짝하고 사라지는 정도야. 우리에게 해를 입히진 않아. 근데 내가 오늘 이야기할 펜듈럼은 이런 무해한 펜듈럼이 아니라 더 강력하고 거대한 걸 말해줄 거야. 이 펜듈럼은 사람들의 관심과 감정을 먹고 자라. 여기서 중요한 건 펜듈럼은 그 감정이 긍정적인지 부정적인지 전혀 따지지 않는다는 거야. 너가 그 대상을 열렬히 사랑하던 아니면 뼈저리게 증오하던 펜듈럼 입장에서는 영양가 높은 식사일 뿐이야. 그냥 너가 그 방향을 바라보고 강렬하게 반응하기만 하면 펜듈럼은 정신적인 에너지를 그대로 가져가 버려. 기뻐서 날뛰든 분노해서 욕을 하든 슬퍼서 눈물을 흘리든 상관없어. 관심을 주는 그 순간 이미 에너지는 빨려 들어가고 있는 거야. 펜듈럼은 인간이 잘 살기를 바라지 않아. 어떤 도덕적인 기준도 없고 감정도 없어. 그냥 오직 하나. 자신이 소멸하지 않고 더 크게 살아남기 위해 더 많은 사람을 끌어당기고 더 자극적인 감정을 유발하도록 설계되어 있어. 쉽게 말해서 그냥 알고리즘이랑 똑같다고 보면 돼. 아니 사실 알고리즘이라는 것 자체가 이 펜듈럼 작동 방식을 그대로 그냥 디지털로 구현한 거야. 자 이제 우리 일상 속으로 더 깊숙이 들어가 볼게. 요즘 SNS에 많이 보이는 성별 갈라치기 글들 있지? 한쪽에서는 특정 성별을 싸잡아서 비난하고 반대쪽에서는 똑같이 맞대응하면서 진흙탕 싸움을 벌여. 사실 주변 친구나 가족들을 보면 그렇게 괴물 같은 사람은 없잖아. 대부분 평범하고 성실하게 살아. 근데 왜 화면 속은 증오로 가득할까? 바로 갈라치기 펜듈럼 때문이야. 사람들이 화를 낼수록 클릭이 늘고 댓글이 수천 개가 달려. 그 트래픽은 곧 돈이 되고 그 돈은 다시 더 자극적인 갈등을 만드는 연료가 돼. 너가 정의감에 불타서 밤새도록 댓글로 싸우고 반박하는 그 순간 너는 정의를 실현하고 있는 게 아니야. 안타깝지만 펜듈럼이라는 괴물에게 가장 신선하고 맛있는 에너지를 꾹꾹 눌러 담아 대접하고 있는 셈이야. 펜듈럼은 이 갈등이 해결되는 걸 가장 무서워해. 갈등이 해결되고 사람들이 평화로워지면 펜듈럼은 굶어 죽게 되거든. 그래서 절대로 싸움이 끝나지 않도록 끊임없이 새로운 먹잇감을 던져줘. 정치 싸움도 마찬가지야. 선거철이든 아니든 1년 내내 사람들을 두 편으로 나눠서 싸우게 만들지. 특정 정치인을 신처럼 떠받들거나 반대편을 악마처럼 저주하는 그 마음들 말이야. 정작 정치인들은 자기들끼리 웃고 떠드는데 에너지를 다 털리는 건 일반 시민들이야. 정치 펜듈럼은 우리 편이 아니면 적이라는 이분법을 강요해. 여기에 한번 빠지면 세상을 오직 흑과 백으로만 보게 되고 마음속 평온함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버려.
펜듈럼이 던진 미끼를 물고 하루 종일 분노의 에너지를 뿜어내느라 정작 인생 돌볼 기력조차 남지 않게 되는 거지. 요즘 한국인들을 가장 불안하게 만드는 주범, 바로 포모 펜듈럼도 있어. Fear of missing out. 남들은 다 잘 사는데 나만 뒤처지는 것 같은 그 공포 말이야. SNS를 켜면 온통 세상에서 제일 행복해 보이는 사람들 뿐이야. 화려한 파인다이닝에서 식사하고 1년에 몇 번씩 해외여행을 가고 비싼 차를 자랑하는 모습들. 그걸 침대에 누워 멍하니 보고 있으면 어떤 마음이 들어? 남들은 다 저렇게 사는데 내 인생은 왜 이렇게 초라할까 하는 자괴감이 밀려오지? 그런데 그 사진 뒤에 숨겨진 진짜 모습은 아무도 보여주지 않아. 사진 한 장 찍기 위해 들이는 피곤한 노력, 그 화려함 뒤의 공허함 같은 건 절대 화면에 나오지 않아. 포모 펜듈럼은 오직 번지르르한 껍데기만 보여주면서 너가 가진 소소한 일상의 행복을 쓰레기처럼 느끼게 만들어. 만족하지 못하고 끊임없이 남을 부러워해야만 그 플랫폼에 더 오래 머물게 되고 더 많은 광고를 보게 되고 결국 또 다른 소비의 노예가 될 테니까. 얼마 전에 유행했던 두쫑쿠 열풍도 봐봐. 그게 정말 세상 어디에도 없는 기막힌 맛이라서 그렇게 난리가 난 걸까? 한겨울에 새벽부터 줄을 서고 웃돈까지 얹어가면서 구하는 그 에너지가 어디서 오는 걸까? 그 두쫑쿠를 먹는 순간의 맛보다 나도 이거 먹어봤다는 인증샷을 올리고 남들의 부러움을 사는 그 찰나의 쾌감을 위해 에너지를 쏟아붓는 거야. 만약 인증샷을 올릴 수 없는 세상이었다면 과연 그 많은 사람이 그렇게까지 열광했을까? 펜듈럼은 유행이라는 미끼를 던져서 사람들을 한 곳으로 몰아넣고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조바심이나 경쟁심을 먹고 자라나. 여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요즘 진짜 기승을 부리는 성공파리 펜듈럼에 대해서도 얘기해보자. 유튜브나 광고에서 매일같이 나오잖아. 나는 이렇게 해서 월 1,000만 원 벌었다. 이것도 모르면 평생 남의 밑에서 노예처럼 살 거예요. 이런 자극적인 말들은 너의 마음속 가장 취약한 부분인 불안을 정확하게 찔러. 그 불안을 미친 듯이 증폭시켜서 결국엔 수백만 원짜리 강의를 결제하게 만들어. 특히 스레드 같은 플랫폼에서 많이 보이는 형태인데 이런 공포 마케팅을 사용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 뭐 맨날 큰 거가 온대. 그리고 나는 분명히 말했다. 안 하면 너의 손해야. 이런 식으로 사람들의 불안을 유발시키는 마케팅을 펼치더라고. 조만간 엄청난 경제 위기가 온다. 이제 근로소득의 시대는 끝났다. 등등 이런 글들 많이 봤을 거야. 사람들을 극한의 불안으로 몰아넣고 나서 오직 나만이 너를 그 위기에서 구해줄 수 있다 하면서 정보의 값을 비싸게 파는 거야. 이게 바로 공포 펜듈럼의 전형적인 모습이야. 여기서 아주 차갑고 냉정하게 한번 생각해봐. 진짜 부자가 된 사람들이 굳이 시간을 내서 남의 불안을 먹고 덩치를 키울까? 너가 밤잠 설치며 차트를 확인하고 미래가 불안해서 손을 떨수록 이득을 보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절대 너를 돕고 있는 게 아니야. 매트릭스 안에서 너를 아주 효율 좋은 배터리로 사용하고 있는 중이지. 사람들의 불안이 그들의 조회수가 되고 공포가 그들의 유료 멤버십 수익이 되는 거야. 펜듈럼은 성공이라는 달콤한 사탕을 보여주면서 실제로는 너의 에너지를 갈취해서 자신들의 왕국을 건설하고 있을 뿐이야. 이제 이 개념에서 가장 소름 돋는 반전을 알려줄게. 나는 저런 거 절대 안 믿어. 저런 사기꾼 같은 놈들 진짜 너무 짜증나고 혐오해. 라고 강하게 부정하고 욕하는 것도 결국 펜듈럼에게 에너지를 주는 거야. 아까 말했지. 펜듈럼은 찬성인지 반대인지는 따지지 않아. 그들을 욕하기 위해 영상을 찾아보고 관련 게시물에 비난 댓글을 달고 하루 종일 그 생각에 사로잡혀서 에너지를 낭비하는 것 자체가 펜듈럼이 가장 바라는 시나리오야. 사람들의 에너지가 그쪽을 향하기만 하면 펜듈럼은 이미 목적을 달성한 거야. 그래서 어떤 것을 강하게 밀어내려고 하고 저항할수록 신기하게도 그 대상이 내 인생에서 더 자주 나타나고 나를 더 괴롭히게 돼. 어떤 정치인이 너무 싫어서 관련 뉴스를 매일 챙겨보고 분노하는 사람, 특정 커뮤니티가 너무 화나서 매일 들어가서 모니터링하며 싸우는 사람, 그들은 자기가 싸우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펜듈럼에 가장 충실한 에너지 공급원으로 살아가고 있는 거야. 싸워서 이기려고 할수록 인생이 피폐해지고 지쳐가는 이유가 바로 이거야. 이건 이길 수 있는 싸움이 애초에 아니거든. 펜듈럼은 무형의 에너지 덩어리인데 형체가 있는 인간이 어떻게 에너지를 상대로 이기겠어? 싸우려고 덤비는 순간 이미 지고 들어가는 게임이야. 그럼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하냐고? 싸우는 게 아니라 그냥 자각하는 거야. 이게 유일한 이길 수 있는 방법이야. 펜듈럼의 정체와 작동 원리를 정확히 이해하고 나면 이미 그 힘은 절반 이하로 줄어들어. 어떤 기사가 나를 화나게 할 때 이 기사가 나를 화나게 하는 게 아니라 펜듈럼이 나한테 낚싯대를 던지고 있구나 라고 알아차리는 거야. 어떤 성공파리 영상이 나를 초조하게 만들 때 저 사람이 나를 초조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내 에너지를 노리고 있구나 라고 분리해서 생각하는 거지.
지금 느껴지는 이 불안이 진짜 내 영혼이 느끼는 신호인지 아니면 외부 펜듈럼이 강제로 주입한 가짜 감정인지 한 박자 멈추고 관찰을 해봐. 이 찰나에 자각이 생기는 순간 너는 반응하는 노예에서 관찰하는 주인이 될 수 있어. 무대 위에서 연출가가 시키는 대로 울고 웃던 배우가 갑자기 관객석으로 내려와서 무대를 내려다보는 느낌이랄까? 펜듈럼은 이 비밀을 깨닫는 걸 세상에서 가장 두려워해. 펜듈럼에게 가장 무서운 무기는 칼도 총도 아닌 바로 무관심이야. 더 이상 감정적으로 반응하지 않고 그러거나 말거나 하는 태도로 보이면 펜듈럼은 굶어 죽을 수밖에 없어. 그래서 너가 관심을 끊으려고 하면 할수록 펜듈럼은 더 발악할 거야. 더 자극적인 뉴스를 보여주고 주변 사람을 통해 성질을 긁고 더 큰 불안거리를 던져줄 거야. 하지만 속지 마. 그건 펜듈럼이 소멸하기 직전에 부리는 마지막 발악이야. 그때마다 마음속으로 딱 한 단어만 속으로 외쳐봐. 저건 펜듈럼. 그 순간 내 소중한 정신적 에너지를 저런 쓰레기 같은 정보나 갈등에 낭비할 필요가 전혀 없다는 게 명확하게 보일 거야. 그렇게 아낀 에너지를 너가 진짜 사랑하는 일, 진심으로 원하는 꿈, 행복하게 만드는 사람들에게 쓰기 시작하면 인생은 정말 마법처럼 달라지기 시작할 거야. 내가 내 삶의 주인으로 주파수를 먼저 선택하고 결정하는 능력이 생기는 거지. 이게 바로 매트릭스라는 감옥에서 빠져나오는 유일한 탈출구야. 영화 속 니오처럼 누가 나타나서 약을 줄 때까지 기다리지 마. 이건 내 이야기를 듣고 펜듈럼의 정체를 이해한 것 자체가 이미 너는 빨간 약을 선택해서 입에 넣은 거야. 알아차리는 것, 그리고 반응하지 않는 것, 그거만으로 충분해. 자, 이제 오늘 하루를 돌아보면서 에너지를 가장 많이 빼앗았던 펜듈럼이 뭔지 한번 생각해봐. 그게 뭐든 상관없어. 댓글에 펜듈럼의 이름을 적고 이제부터는 그 미끼에 반응하지 않겠다고 나 자신에게 당당하게 선언해봐. 진짜 인생의 창조주로 거듭나는 그 순간을 채셔캣이 진심으로 응원할게.